안녕하세요. 네. 설날을 즈음하여 인사 올립니다. 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각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새롭고 뜨겁고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희 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다 받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해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목사님께도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예, 복을 드리고 싶어요. 네. 명절입니다, 목사님. 네. 명절.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한복을 같이 입으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멋있으세요. 그만할까요? 근데 사실 명절이 너무 즐거운 축제이기도 하지만 네. 이런 날, 이 좋은 날이 끝나고 나면 희한하게 가족 간에 어떤 싸움도 많고 네. 갈등도 있고 특히 부부싸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네. 명절이 지난 다음에 이혼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 정도인 거죠. 예. 사실 이 명절 때 뭔가 갈등이 훨씬 더 심화되고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라디오 진행할 때 이런 사연들이 많은데 네. 오늘 저희가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아픔을 갈등을 한 방에 날려드릴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예. 뭔가 마음속에 굵은 느낌표 하나가 새겨질 것 같은 좋은 그럼요. 예감. 마침표도 찍어드립니다. 어머. 더 이상 우리 갈등은 없다. 방황은 없다. 오늘 있는 부어 없는 부어 다 찍는 시간 예, 소개해 주시죠. 그분들이 누굴까요? 네. 바로 우리 한국 가정사역의 국내 1호 두산달 장로님과 김영숙 권사님 부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든 이들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 어디든 찾아가는 국내 1호 크리스천 부부 강사 두상달 김영숙 부부. 여러 권의 책과 강연을 통해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데 앞장서는 가정 지킴이 두상달 김영숙 부부의 살맛나는 이야기를 회복에서 만나봅니다. 그만해. 난 얘기를 하자고. 머리 아파. 밖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너까지 왜 그래? 어머니 이번 설에 어떻게 하죠? 아웃소싱 하지 뭐. 내가 이랬어요. 갈등을 즐기면서 오전에 시가댁에 왔으면 오후에는 친정집을 가라. 뭐가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내한테 엄청난 격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이런 한마디들이 인생의 교훈이 되고 인생의 좌표가 되는 거가 있거든요. 네, 네. 우리 가정사역의 대명사 우리 두상달 장로님과 또 김영숙 권사님 모셨거든요. 네. 자, 어떠세요? 정말 근데 평온함이 느껴지면서 음. 뭔가 이 알 수 없는 내공 이런 게 장풍처럼 확 밀려오면서 오늘 굉장한 걸 네.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맞습니다. 분을 모신 또 지금 이 명절 기간이라서 네. 맞아요. 좀 우울한 얘기지만요. 그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명절이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이혼하지? 뭐 더 이상 못 살겠다. 왜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걸까요? 이 명절이 이제 갈등이 평소에 가졌던 갈등이 표출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이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갈등은 치유되고 아멘. 상처는 회복되고 아멘. 갈등이 변해서 화해의 장소가 되어가지고 네. 명절 이혼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명절 이혼이 줄었다. 그렇죠. 이런 변화가 있었길 바랍니다. 우와, 영혼이시네요. 명절 기분이 줄었다. 네, 저희 두 분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정말 또 이 시청자 여러분의 네. 상담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의지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짧은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들어보시고 네. 도와주세요. 네. 네. 첫 번째 사연은 맞벌이에 육아에 시달리는 결혼 5년 차 주부입니다. 우리 부부는요, 명절이 다가오는 며칠 전부터 날카로워집니다. 남편은 제가 시댁에 가기 싫어서 입이 나왔다고 입이 나왔다는 얘기는 저는 아주 적응이 안 돼요. 깜짝깜짝 놀라요. 제 얘기인 줄 알고. 입이 나왔다고 하는데 남편이 명절 때만 되면 고압적이고 무시하는 말투가 됩니다. 시댁에 가면 저를 마치 부리듯이 하고요. 게다가 시댁이 멀어서 친정에서 명절을 새는 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남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명절 때 시댁에 갔다 오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남편은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저희 부부의 평소 사이마저 나빠질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절박하게. 맞아요. 네, 저도 읽다가 확 감정이입을 네. 해버렸네요. 그렇죠. 특히 그 친정집에 못 가는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너무나 지나치게 자기중심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명절이라는 건 다 기대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정말 1년에 한 번.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재미있고 화기애애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 이게 왜 갈등의 씨앗이 될까?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부부들이 조금씩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명절을 통해서 시댁을 가야 되는 문제, 또 친정을 못 가는 문제, 이런 게 이제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서 이제 이것을 남편한테 공격하기 시작하고 남편은 이것을 시댁에 왔으니까 내가 그래도 아내한테 잡혀 사는 남편이 결코 아니다. 난 큰 소리 치고 살아.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제 본가에 가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자기 집에서는 뭐 설거지도 하고 뭐도 하다가 절대 설거지도 안 하고 딱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근데 그걸 보는 아내는 또 약 오르고 속상하잖아요. 그러지 않던 사람이 여기 오면 또 이러는구나, 더 그러는구나 이러면서 약이 올라서 이렇게 이제 서로 갈등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시가댁을요 가고 싶은 시가댁이 되어요. 근데 명절이 되면 가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식 같은 것도 옛날에는 못 먹으니까 많이 준비하고 또 돌아갈 때 바리바리 싸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음식도 조금 적게 마련하고 왜냐면 그 시가댁에 가면은 뭐 온종일 그 부치하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 남자들 거들러지도 않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시가댁에 가고 싶은 그런 시가댁에 만들고 또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시가댁에 가서 실은 남편 하나 보고 왔는데 남편도 내 눈치를 보지 않고 시가댁 눈치만 봐요. 그러면 내 안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서 싸워요. 갈 때부터 벌써 그게 다가오면 먼저 머리 아프기 시작하는데 가서 일할 때도 아니게 하라 뭐 입이 들어가가지고 상태가 아니거든요. 반대로 아니, 해가지고. 그리고 되게 남자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가고 싶은 시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의견을 내잖아요. 네. 그 남자분들은 그거를 싸우자는 걸로 받아들이고 아, 좀 피곤하게 왜 그래? 그러니까요. 그만해. 아니 난 얘기를 하자고. 아, 머리 아파. 밖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너까지 왜 그래? 그래서 여자들은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그걸 다 싸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아내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가 지금 가는데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엄마 만날 거, 자기 형제 만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애기같이. 네. 근데 이제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요. 네. 가다가 자기 본가가 가까우니까 딱 자기 집에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지금 난 내려가는데 엄마가 그때 끓여줬던 엄마가 늘 끓여주는 된장찌개 있잖아. 그거 꼭 먹고 싶어 엄마 빨리 준비해줘. 아이고 수연이 엄마는 그 맛을 못 내. 아이고 저러죠. 와. 금기어죠, 금기. 맞아요. 근데요? 그러다가요 가기 전부터 이제 싸움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화가 난다기보다 약간 빈정이 상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 그러면 알았어. 내가 된장 안 끓이면 되지 뭐. 그러니까 명절 증후군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겪는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남자분들은 누리시잖아요. 안 그래요? 한번 남자 사연도 한번 좀 읽어 주시나요? 그럴까요? 그러면요 이해가 갈 거예요. 그렇죠. 서로 비교가 되니까. 예. 그러면 남자분 사연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제 이 두 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이신데 네. 결혼 1년이 안 된 남편입니다. 아내는 임신 7개월이고요. 육아를 생각해서 처가 근처에 삽니다. 갈등의 요소가 보이네요. 처가 근처. 저는 장서 갈등이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아, 저희 장모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사사건건 너무나 참견이 심하십니다. 자상하시고 뭐 반찬도 잘 챙겨주시고 이것저것 신경 써주시는 건 좋은데 도가 지나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부부의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도 드려보았죠. 그 후로 어찌나 노여워하시고 삐지시는지 그러다 보니 아내도 서운하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아이고, 또 저는 이런 사위가 사연이. 둘이나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뭐 반찬도 안 해다 주고 잘 가지도 않는 이상한 장모죠. 저는 뭐 참견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관심. 아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전 지금 장모된 지가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그렇지만 사실 저도 처음에 사위를 봤을 때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내가 내 딸들을
떼놓지를 못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간섭이 되고 뭔가 자꾸 지적을 하게 돼요. 내 딸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저렇게 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뭔가 잔소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사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굉장히 서운했어요. 근데 우리 사위들이 굉장히 지혜가 있어서 엄마한테 직접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었어.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딱 끊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 대신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들도 너무 그 자기 딸한테 좀 더 잘해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는 너 살고 나는 나 살자. 때때로 같이 만나서 뭐 밥도 먹고 뭐 하자. 이렇게 좀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것 이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뭐 완전히 손 떼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두 가지 경우잖아요. 네, 하나는 남자, 고부 갈등, 하나는 장서 장서 갈등. 갈등. 그 옛날에는 고부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 와서는 고부 갈등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고 장서 갈등이 되게 늘어나요. 왜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목소리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고부 갈등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여자들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거의 모계 사회가 됐어요. 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중심. 능력 있는 이제는 분들이 많아져. 네네. 심지어 내 딸이 그렇게 살 딸이 아니네. 그쵸. 이런 식으로까지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갖고 이제 저 장모님 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장서 갈등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네. 10월 달에 장모 날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장모 날에 사위가 갖은 애교를 부리면서 장모한테 선물을 하고 갖은 아양을 떨어야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내공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부모들이 떠나줘야 해요. 자녀로부터 떠나지 않고 결혼시킨 다음에 리모트 컨트롤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떠나라.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더라고 했잖아요. 그게 공식이거든요. 떠나지 않고 결혼을 시킨 남자와 여자를 그 사이에 끼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군요. Not between, but beside. 사이에 끼지 말고 옆으로 빗겨주라. 이게 중요한 제일 원리예요. 어려운 포지션 아닌가요? 그죠? 맞아요. 어딘지 못 찾아서 못 가는. 근데 그럼 이 두 분은 어떡하나요? 이제 각자 좀 지혜를 짜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거기서도요. 네. 예를 들어서 고부 갈등일 때는 설령 내 아내가 잘못하더라도 남편이 확실히 아내 편을 먹어주는 거예요. 아내를 지지해주고 아내 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가댁에 가면 전부 다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남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설령 내가 잘못하더라도 나를 인정해주고 지정해줄 뻔하면요. 또 내가 남편한테 존중을 받으면 시가댁 사람들이 나를 무시 못해요. 근데 남편마저 나를 무시해버리면 시가댁 식구가 다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남편은 아내 편을 들고 또 또 장사 갈등 시에는 네. 아내가 확실히 남편 편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부모한테 배반을 때릴 정도로 그 간섭하는 것을 철저히 부부 중심. 네, 그건. 그 배반을 때릴 정도로 잘라줘야 해요. 그러니까? 끊어야. 네, 그렇게 해야 문제가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리지. 그건 정말. 그런데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아들이 예. 자기 어머니한테 엄마, 내 아내 건드리지 말아요. 내 아내 잘해줘야 돼. 내 아내 심기 건드리지 말아요. 이렇게까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 아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제 아내 편이에요. 와. 제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섭섭했죠. 그렇게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럼요. 막상 당하니까 그렇죠. 감정은 그게 아니라 이론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까 이 녀석이 이럴 수가 정말 지나고 보니까 그게 효자예요. 이러는 거 있죠. 어머니 제가 이제 제 처하고 뭐 얘기 좀 이렇게 했어요. 나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제가. 사실은 몰라요. 이 컴퓨터도 하다 보면 싹 날아가 버리면 전화하고 야 이거 날아갔다 어떻게? 아니, 사실은 그거는- 모르죠. 아니 그렇다면 기술적이에요. 이렇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섭섭해서 완전 섭섭하죠. 정말 다시는 이 녀석들하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시겠다. 진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로 걔네들 둘이 뭐든지 결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접는데 정말 마음 아팠어요. 마음 쓰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뭐 명절 갈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생각을 못 바꾸셔서 자기 자식들 아니에요. 다 이제 네. 며느리도 자식이고 뭐 사위도 자식이고 그 자식들한테 옛날엔 내가 당했던 거, 내가 했던 거 맞아.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도 두 분처럼 이렇게 깨어 있는 분들은 네. 아 그래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경계를 만들자 하시지만 보통 대부분은요 참, 며느리를 잘못 들이니까 내 자식이 완전 홀려가지고 바로 그거예요. 나한테 저렇게 불충한 자식이 됐어. 너 때문이야 이게 다. 그러니까 다 뒤집어 쓰잖아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다 거쳐온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하셨나요? 아, 그럼요. 저라고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그 감정은.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줬으면 잘해줄수록 실은 어떤 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부모는 상처로 나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렵다. 내가 투자를 많이 했다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래서 화초시키는 심정을 가져라. 화초에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꾸고 하지만은 화초가 우리한테 자가용을 사줘요. 그걸 그냥 잘 자라가지고 꽃이 막 피면은 그걸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잖아요. 화초 물 주고 가꾼 거 그 그렇죠. 자체로 엔조이하고 그냥 끝내라 그렇죠. 이거죠. 뭘 기대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걸 기대하면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기대 지수를 낮추십시오. 기대 지수를. 기대 지수를 가지고 많이 가질수록 상처가 크고 갈등이 커져요. 기대 주수는 스스로 만드는 거죠. 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걸 그런 좀 거를 맞춰라. 이제 저도 많이 다 겪고 이제 제 남편은 저한테 그러지 마라라고 얘기하지만 엄마 입장, 여자 입장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수록 내가 괴로워지더라고요. 내가 그 아이들을 놓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늘 괘씸하고 늘 얄밉고 그런데 이렇게 살면 내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놔 보자. 그래 너는 너 살고 나는 나 살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요. 아 그래 며느리한테도 되게 너그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며느리들이 요즘에 젊은 며느리들이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애까지 거 모르겠다. 뭐 네가 뭐 얼마나 더 하겠니. 근데 저는 또 딸도 있잖아요. 네. 딸이 둘이 있고 또 며느리 있으니까 딸들을 생각을 하면서 쟤네들은 가서 뭐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역지사지로 제가 또 이렇게 한 발 물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설에는 어머니들이 장모님들이 좀 내려놔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저렇게 소중한 자녀들 내려놓기가 한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시집장가 보낸 후 이 맞아요. 마음이 들려면 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근데 문제는요. 놨다 잡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구나. 그렇지만 어때요? 어떻게 해요? 이걸 놓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아하.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자녀들이 갈등을 하면요. 부부 사이에 괴로워하는 것은 본인들보다도 부모가 그걸 쳐다보는 부모가 더 괴로워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모든 걸 푸는데 열쇠예요. 아, 네. 결혼시켰으면은 저것이 밥이나 먹고 사는 건지 어쩐지 이런 생각을 떠나야 해요. 설령 결혼했는데 지 신랑 굶어 죽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그냥 맡기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떠나주는 것이 필요해요. 저도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낸 지 이제 2년 됐거든요. 네. 아들은 3년 되는데 이 하도 많이 들어서 네. 저도 이제 알 건 안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뭐 가슴으로 안 내려오고 감정으로 안 돼요. 가슴이 섭섭한 걸 뭐. 뭐예요? 전화도 이렇게 안 해. 아, 어떻게 전화 연락도 안 하지 해, 않지. 이럴 때 마땅히 해줘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들 때는 어떡하죠? 근데요, 이제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야, 애들이 전화 안 하면 네가 먼저 하면 되잖아. 우리 친구들끼리 그렇게 말해요. 예. 근데 내가 전화를 하려고 생각하면 얘네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너무 바빠서 엄마가 괜히 주책맞게 전화를 해?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도 이 시기에는 좀 자식들이 헤아려줬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도 자꾸 마음을 접는 연습, 접는 훈련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청자들도 자녀들이 네. 수시로 때마다 부모한테 전화를 걸고 문안 걸어주는 것이 참 고맙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또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전화 거는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녀가 시간이 많아요. 지금 부모가 시간이 많아요. 부모가 시간이 많죠. 네. 그러면 부모가 걸면 돼요. 그 대신 원칙이 있어요. 아들 며느리한테 걸을 때는 가능하면 며느리한테 거세요. 그리고 왜요? 사위 딸한테 걸 때는 그 사위한테 사위한테. 걸어요. 그게 어려워할 텐데. 그게 어려워. 그게 일의 순서가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좀 갈등이 있을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 들어온 자식들이요. 사실 들어온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거는 아마 첫 번째 법칙일 것 같아요. 이게 가족 화목을 위해서. 그러니까 들어온 자식들, 며느리, 사위를 내 자식보다 더 귀하게. 물론 정이 가는 쪽은 어디겠어요. 다 자기 자식 쪽이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먼저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치사랑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번 명절에는 좀 자녀들에게 또 들어온 자녀들에게 더 많이 정을 쏟고 더 편안하게 하고 눈 질끈 감아버리고 패스 이런 것도 좀 하시고.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던 게 왜 걸러가지 말고 직접 가라. 네. 제가 경험한 건데 저희 올케 둘이 있는데 저희 남동생하고 오빠가 좀 시원찮아요.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근데 뭘 올케가 부탁을 하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저희 어머니께. 그럼 어머니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왜 직접 못하니? 그럼 올케는 이제 어려우니까 남편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남편 2명이 남편 역할을 못해요. 이거 엄마한테 제대로 말을 못 해주는 거죠. 못하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올케가 시어머니께 직접 부딪혀야 되는구나. 이거는 어떨 모든 때. 이야기를 직접 솔직히 네. 부드럽게. 사위도 장모님한테 저는 직접.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힌트를 맞다고 얻었어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쵸. 자기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해지죠. 이렇게 이제 상황이. 장모님한테 말하고 싶은 것, 나 시어머니께 말하고 싶은 것은 한번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연습. 저 끊임없이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저는 제 사위한테 말할 때도 나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좀 기분 덜 상하고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전달할까 한 번씩 리허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걸러질 건 걸러지겠죠. 네. 그래서 그러고서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 큰 사위가 통해서 하지 말고 네네. 반드시 통하면 어머니한테 오해의 할 여지가. 얘기는 어머니한테 직접. 네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제 큰 사위가 이제 한 20년 됐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하는 게 내 딸한테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잔소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난 후에 제 사위가 딱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사실은 이만저만 얘기하실 때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섭섭했어요. 라고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것이 괘씸해?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직접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정말 걸르고 걸러서 한다 그러면 그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오해의 여지도 줄고 네. 제3자 통하는 거보다. 그렇죠. 그리고 네.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도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지 아들한테 애들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 시어머니는 제가요. 아들이 괘씸한 거예요. 아들이 괘씸한 거예요. 제 예편내 말만 듣고 나한테 이렇게 말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괘씸해서 저 정말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할 때 그냥 막 하지 말고 그래서 시어머니 어떻게 보면 인생에 학교에서도 1년 선배가 대선배라고 그러는데 시어머니야말로 인생에 몇십 년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할 때 방법을 잘 해야지. 그것도 표현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메시지가 시어머니한테 전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상처가 돼요, 그게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배우기도 하고 어쨌든 부딪혀야겠네요. 그렇죠. 그죠? 표현을 해야죠. 그 굉장히 왜냐하면 중요해요. 상처가 처음에 그런 게 중요해요. 이제 그쵸. 요즘엔 SNS 다 하시잖아요. 네네. 뭐 시어머니 나면 뭐 다 누구나 네네. 하잖아요. 이제 이게 이번 명절에 이제 며느리가 네. 카톡을 보내왔어요. 어머니 이번 설에 어떻게 하죠? 그래서 야 뭐 대충 하자. 뭐 이런 것처럼 네네. 뭐 이런 것들은 아웃소싱 하지 뭐 내가 이랬어요. 아웃소싱이 나왔는데요. 멋있다. 진짜. 거기서도 요새는 그 음식을 바리바리하게 막 준비할 게 아니라 내가 다 너무 얘기할게요. 힘들거든요. 네.
시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가만히 계셔. 이게 바로 리얼리티 아닙니까? 네, 이게 바로 리얼한. 은혜가 됩니다. 이 자체가. 부딪히지만. 네, 그럼요. 부딪혀야 됩니다. 아, 진짜 그랬어요. 말씀하시죠. 그냥 제가 이제 그냥 뭐 아웃소싱 하지 뭐 전 부친 거 조금 사고. 맞아. 그 여자들끼리 그게 있어요. 그 음식 네. 그 슈퍼마켓 그 지하 가면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는데 굉장히 많죠. 선희 씨 네, 그렇죠. 가보셨어요? 그럼요. 그렇죠. 뭐 네. 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찜 같은 거. 전문화돼 있잖아요. 네. 너무 맛있게 많잖아요. 네. 조금씩만 사면 되잖아요. 그 대신 뭐 싸주고 이런 거는 못하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이제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제가 조금만 붙여갈게요. 그래서 뭐 몇 개씩 이렇게 붙여오기도 하고, 그냥 오너라. 그랬더니 어머니 떡국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거로 간단히 하지 뭐 했더니 어머니 제가 이번에 떡국 먹을 거 다 해가지고 갈게요. 근데 그래서 며느님이 이미 어머니 코드를 외우신 것 아니,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간단히 하자 그러는 건 간단히 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어머님 어떻게 했냐면 난 다 해온다 그래서 무슨 곰국 끓여서 뭐 육수랑 다 내오는 줄 알았어요. 천만에 정말 간단히 딱 사가지고 왔어. 간단하네요. 정말 딱 사가지고 오고 집에서는 뭐 지단이나 이런 거 꾸미만 살짝 해서 너무 간단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진짜 잘했다. 네 아이디어 최고다. 이렇게 또 이제 한 번씩 또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끓여 먹고 뭐 2끼 정도 먹잖아요. 보통 뭐 한 끼는 또 밥도 먹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시고 또 어머니도 사실은 아이들 온다 그러면 뭐부터 해요? 집안 청소부터 하느라고 애를 써요. 왜? 집안 정리해놔야 되잖아. 며느리한테 책 잡히면 안 되니까. 냉장고 정리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런데 애써서 막 하시지 마셨으면 좋겠다. 요즘 먹을 거 많은 세상이니까. 네. 네. 근데 어떤 집은 그렇게 먹고 저녁에 나가서 먹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명절날. 네. 왜 그것도 굿 아이디어다. 그리고 뭐 낮에는 뭐 다 같이 놀고 뭐 각각 유도 좀 합이 던지고. 맞아야겠네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의 여유. 그리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 저렇게 해도 괜찮다 하는 거는 그런 그 수용하는 마음. 이런 게 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30년 가까운 목회 생활 속에 네. 지금까지 며느리에게 처절한 아픔을 이제 들어온 내용이 유사하더라고요. 그 멀리 8시간, 10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갔는데 그 시댁 식구들 말 한마디가 중요하죠. 30년이 가깝도록 마음에 아직도 쌓여있대요. 그게 뭐냐 어떤 말? 그랬더니 너 그렇게 배웠냐? 너희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 네 집은 그러냐? 야, 네 집은 그러냐? 진짜로 그거는 정말 교양 있는 분인데도요. 정말 이게 너무 근데 지금 그 교양 있는 분이 이렇게 짚고 안 던지고 변화구 던질 때 피가 퍽 납니다 마음에서 그거 있습니다. 아침 드라마에서 주로 쓰이지 않습니까? 아가 좀 앉아봐라 이거 변화구 이거. 우리 뒤집어지는 큰 동서는 막 야단치셨어요. 차라리 직구를 그게 만들어. 나아요. 막 대놓고 야단치셨어. 야단치셨어. 그러니까는 정말 무조건 다음에 안 그러겠습니다. 저는요. 정말. 그래도 그건 참 감사하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전 그런 분들에게 또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명절 때 가서 그런 얘기 듣고 오는 사람들이 맞아. 알아 누워요. 아니 나로 끝나면 괜찮은데 엄마. 근본을 흔드는 거야. 그건 그게 정말 제일 나쁜 거다. 가족을 거르는 건 참 이중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때도 네. 피부치를 거론하지 말라. 처남, 뭐 장모님, 뭐 그게 뭐야? 이건 이중 비난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격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피부치를 건들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자, 이제 다음 주가 지금 이제 설날인데 조금 이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오전에 시가댁에 왔으면은 오후에는 친정집을 가라.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할 그렇죠. 것 같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안에서만 복잡거릴 것이 아니라 오후가 되면은 뭐 찬성도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윷놀이도 재밌게 할 수 있고 또 모여갖고 노래방도 한번 가볼 수 있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죠. 뭐 이런 그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남편 입장에서 문제는 아내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번에 정말 당신 수고했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감당했냐. 그리고 어머니한테 당신 이렇게 해준 거 너무 당신 자랑스러워 훌륭해. 이렇게 격려해주고 오는 길에 네. 여보 돌아가서 우리 당신 어디 가고 싶지? 한번 가자. 거기다 봉투 하나 딱 주면서 여보 당신 수고했어. 맞아요. 이렇게 해버리면요. 설령 시가댁에 가서 신들고 짜증냈더라도 그게 다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듣기만 해도 너무 SF인데 SF. 너무 그러니까 현실감이 없습니다. 이런 그런 남자가 남편들의 있습니까? 그런 배려가 아니 근데 이제 필요할 것 훈련해야 같아요. 돼요, 정말. 그 훈련이 그리고-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실에서 그리고 그런 남자 사실은- 못 만나죠 거의. 사실은 말이죠. 남편한테 이제 명절 끝났다고 봉투 하나 받는 거예요. 얼마나 들었겠어요. 단 10만 원만 들었어도 정말 감동이잖아요. 1,000만 원 받은 것 같은 느낌. 그럼요. 아니에요 목사님. 10만 원은 10만 원이에요. 아니, 근데 금액이 10만 그게 원이 그래도 죄송합니다. 알았어, 고마워. 네, 이 말 한마디에 담긴 네. 그럼요. 그건 당신 뭐 수고했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당신 정말 잘 정말. 쳐냈어. 그런 계산이 멘트. 안 되는 사람. 들으면서 행함으로 갑시다, 여러분. 예, 오늘 우리 정말 실천해야 돼요. 아니 100번, 1000번 들어서 맞아요. 뭐해. 훈련. 며느리도 어머니 찾아가서 딴말 그 감정했던 거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어머니 그동안 죄송해요. 전화도 잘 못 드려서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요. 어머니가 너무 어머니 심정을 이해가 가요. 어머니 고마워요. 이렇게 말 한마디 멘트 날릴 때 부모님은 고기 사온 거 어떤 거 봐도 그 멘트에 더 감동할 수가 있고 그렇군요. 또 돌아온 다음에도 전화 한번 딱 날리는 거예요. 어머니 이번에 너무나 이렇게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어머니 자랑스러워요. 그 멘트 한번 날려버리면요. 근데 이거 보세요. 네. 근데 난 내가 생각하기에 남편들은 약간 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비현실적 발언을 하신 네, 겁니까? 왜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시어머니도 되고 며느리도 저기 네. 다 양쪽 입장하시니까. 장모도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장모로서는 이제 내 딸보다 사실은 사위한테 좀 더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모로서 이제 사위한테 자네 수고했네 그동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힘들었지. 얘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속상한 일 많았었지. 자네가 잘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라고 그걸 치하하는 거예요. 이거 다 입에 붙은 거예요. 돈 안 들어요. 힘도 안 들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돈도 힘도 안 드는 거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며느리한테는 그동안에 했던 거, 며느리한테는 사실 약간의 하사금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뭘 좀 준비하고 이러는데 돈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 나름으로. 그렇으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 뭐 많이 안 해도 돼요. 기대도 별로 안 하고 있을 때 좀 살짝 봉투 하나 내미는 거, 이런 것들이 이번 설에 있어진다면 훨씬 더 막 또 시어머니들 이렇게 막 성격이 막 괄괄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말 가리지 않고 막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뒤끝 없다고 하지만 네. 막 창을 이만큼씩 맞아. 난 뒤끝 없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뒤끝 장렬. 왜냐하면 그리고 본인은 잊으셔. 맞아요. 제 남편이 뒤끝 없다고 맨날 그래서 난 제일 싫은 사람이 뒤끝 없는 사람인데. 뒤끝 없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시어머니들도 사실은 마음을 조금 돌리셔서 아내한테 직구를 날리지, 며느리한테 직구 날리지 마시고, 야야 그동안에 내가 너한테 막말한 거 기억하지 마라. 나 억하심정 있지 않는 거 알지. 이런 말씀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이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억들 때문에 우리가 사과를 해도 네. 고맙다는 표현을 해도 그동안 내가 당한 게 얼마나 맞아요. 안 받잖아요. 기억력도 기억하면 안 그래요. 돼. 기억력도요. 예를 들어서 딸한테 얘기한 것은 그 부모가 얘기한 것은 진정 사랑이 담겨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때는 상처받지만 그 지우개가 잘 들어요. 지워져요. 네. 근데 며느리한테 한 상처는 이게 잘 안 지워져요. 이게 지우개가 작동이 안 돼. 명언이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돈을 드리라고 하사라 하라 했는데 부모가 그럴 형편이 못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란 게 없는 거죠. 맞아. 상황에 따라 맞아요. 달라요. 그런 때는 또 며느리가 네. 담은 얼마라도 해서 부모님한테 살짝 집 몰래. 왜냐하면 또 이게 며느리끼리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 때문에 또 갈등이 돼요. 또 맞아요. 그런 것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게 그런 때는 부모님 생활
어려운 부모들 있잖아요. 그런 그쵸. 때는 며느리가 알아가지고 조금 봉투 만들어서 이번 가서 어머님 필요할 때 쓰세요. 그래야 또 세뱃돈도 줄 수 있고 뭐 할 수 있잖아 이게. 네. 그런 그 상황에 따라서 가족 간에 뭐 이런 융통성. 저희는 이 양반이 사형제예요. 그러니까 뭐 조카들도 얼마나 많아요. 뭐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다 봉투를 만들어서 이제 각자 갖다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는 거야. 금년에 저 집은 얼마 드렸지? 난 얼마 드려야 될까? 서로 막 눈치를 맞아, 봤거든요. 있어요. 네네. 근데 어느 때인가 한 몇 년 전 됐나 봐요. 이제 우리 밑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회비를 모아요. 저희들끼리. 그래서 합리적 방법이죠. 네 명절 때 아무도 안 가져가도 돼요. 신경 안 쓰고. 저희들이 모은 돈에서 맛있. 가는 그 집에 딱 얼마가 만큼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 보고 뭐 하시라고. 어허.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각자 가져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그 그렇게 되게 하고. 방법인 것 같아요. 또 한 집에서만 계속 하게 되면 맞아요. 그 집이 상처가 돼요. 힘들지, 부담스럽고. 힘들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걸? 저희 이제 사형제니까 제가 막내니까 저희 동서가 이제 늘 거기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저 집은 무슨 뭐 큰아들이라고 죄졌어. 제 스스로. 그래서 형님 이제는 명절은 좀 돌아가면서 하십시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명절은 다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집, 둘째 집, 셋째 집, 네 사형제를 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어요.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온도를 좀 내릴 필요가 있네요. 네. 우리가 너무 뜨겁잖아요. 며느리로서 뜨거워야 되고 장모님으로서 뜨거워야 되고 네. 막 이 온도가 막 펄펄 끓으니까 이성적으로 뭐 이렇게 돈을 모아서 회비를 마련하고 이 시스템이 생각이 안 되고 섭섭한 것만 있잖아요. 절절절 끓어야 되는데 네. 미지근하고 이러니까 뭔가 아쉽고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온도를 좀 낮추면 맞아요. 현실적으로 시스템 보완을 할 수가 있는 부모님 거죠. 댁에 가려면 서로 눈치 보잖아요. 얼마 가져가야 되나, 이번엔 얼마 넣나. 뭐 그런 거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니까 자유롭고. 그러니까 1년 동안 형제밖에 없다면 요새 뭐 식구가 작으니까 1년 동안 뭐 거기다 이렇게 모았다가 그걸 이제 뭐 추석에도 그거 가지고 가고 설에도 가지고 그쵸. 가고 또 때때로 이제 뭐 부모님 대접할 일 있으면 그 돈에서 대접하고 그러면 진짜 제가 보기에는 공평한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나오신 노하우. 네, 맞아요. 그럼요. 우리 이번 결혼한 명절에는 지도 정말 우리 시천월 가족들 집집마다 아주 웃음꽃이 피겠어요. 그러니까 예? 좀 왜냐하면 정말 조금씩만. 오늘 한 방에 날려주셨는데 네. 이왕 하신 말씀 올 우리 설 명절에 네. 여러분 각 가정마다 기쁨이 충만하려면 이거 꼭 몇 가지 또 기억하시고 한번 실천하십시오. 네. 남은 이야기 더 한번 해주세요. 아니, 진짜 연습하고 네, 싶어요. 네. 훈련하고. 진짜 저는 사실은 뭐 우리가 가족 간에 뭐 요즘에 늘 얘기하는 거 뭐 소통의 문제, 뭐 관계 개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인지 이게 이게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 정말 좀 부모들도 포기할 건 좀 포기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나 이게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로. 그러니까 일단 포기하고 좀 격려 말들을 격려의 말만 격려의 말이 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포기가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하. 왜냐하면 포기는 기대를 내려놓는 건데 그렇죠. 기대죠. 기대는 욕심을 품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좀 포기하신 것 같아요. 좀 제가 편해졌어요, 요새. 그럴 수 있어요. 또 네. 예, 장로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모처럼 이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많은 언어 속에 이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플러스 언어하고 마이너스 언어가 있어요. 네. 기를 살리는 언어가 있고 김을 빼는 언어가 있거든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가족끼리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자. 평소에 있던 그 감정 찌꺼기를 가지고 그거 갖고 자꾸 비난하고 그걸 가지고 쳐다보면 갈등만 고파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감사원을 많이 쓰면요. 그대로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 그 가정의 중심을 누가 또 잡는 것도 필요해요. 네. 중심을 딱 잡는 사람이
그 교통 정리를 해 전체 분위기를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집안에 어른이 없어도 또 문제예요. 그렇지. 이게 리더. 막 가는데 이게 교통 정리하는 사람은 최소한 하나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이든지 그 가장적인 입장에서 그게 뭐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중간이 되더라도 그 중심을 잡는 사람이 딱 있으면 그 분위기를 바꿔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잘 분위기가 좋다가도 네, 그 한마디. 가족 구성원 한마디 무례한 말 그렇죠. 한마디 예, 비정한 말 완전히, 한마디 예, 완전히 그런 걸로 그냥 확 깨잖아요. 그렇죠. 너는 네. 취직은 한다는데 밥맛은 그렇게 죽질 않니? 어머 너는 살이 그렇게 어머 너는 시집도 안 간 애가 몸이 나는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요. 시간 예. 바뀌는 말 그러니까요. 하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이렇게 또 지금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로 예쁜 말. 아니 잘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쁜 말. 쓸데없는 맞아, 일에서 분란 맞아, 일으키는 사람이 맞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번 설에는 정말 부드럽게 하겠다고 한번 결심했으면 아하.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일 하지 말아야 명절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젊은 사람들. 너 결혼, 취직은 됐냐? 너 언제 시집 가냐? 이런 얘기. 애기. 애기는 언제 나냐? 뭐 이런 거 다 알아 벌써. 주변에. 왜냐하면 지금 그 저 나이 또래가 가장 지금 그런 시기를 거치고 있. 첫째 애를 낳았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둘째는 언제 낳냐고. 요새는 뭐 왜 남의 둘째 애까지? 또 아이를 못 가는 사람한테는 그게 엄청 그럼요. 그렇죠. 갖고 싶어도 안 되는데 그럼요. 경우 얼마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너 아직도 애가 안 생겼냐 뭐 이런 얘기 정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거하고 명절하고 우리 기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돈은 이런- 많이 벌었냐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런 거 대신 이제 스스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그 역할의 리더가 되시는 거죠. 가자마자 "헉, 어머님 얼굴 오늘 너무 고우세요. 오. 아버님, 아버님 세상에 운동하세요? 뭐 이렇게 최고. 맞아요. 시작하는 거죠. 물꼬를 누군가 트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설령 네. 내 마음에 없더라도 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어도 표현하는 거 뭐라고 이렇게 하는 할 수 있잖아. 그거 헐리우드 액션이에요. 헐리우드 액션. 그러니까 때로는 일단 그것이 시작은. 예, 그게요. 그러니까 청소년한테도 그래요. 저도 이제 청소년 보면요, 애기들 보면 그래요. 훌륭한 사람 되라. 내가 꼭 그렇게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게요. 그땐 장로님 뭐가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내한테 엄청난 격려가 되었어요. 난 그 말 헌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이런 한마디들이 엄청난 그 사람들한테 중들한테는 좌우명이 되고 인생의 교훈이 되고 인생의 좌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특히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생각나는 이 시간입니다. 네. 정말 오늘 우리 두상달 장로님의 이 말씀과 또 사모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명절날 우리가 해야 할 일, 꼭 실천해야 할 일, 구체적인 거 맞아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네. 훈련과 연습이라고 하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당연한 존재인 부모님께 일단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표현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네요. 네. 어떤 남편이 좀 나와보라고 했거든요. 아니, 또 사실이고요. 또 어떻게. 어떻게 상처를 줬는지 상상도 안 하고 살아요. 남자들만 다니는 학원이 있나 봐요. 제 남편 별명 뭔지 아세요? 제가 지은 거 버럭두상달. 노후 대책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부가 건강하게 좋은 가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계속된 훈련과 연습.